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해 1순환 강의고요. 우리 강의 같은 경우에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잠깐 보실게요. 유인물 나눠드린 게 뭐냐면, 우리 동차 강의 100% 열어드리죠. 우리 동차 강의 100% 동영상을 열어드리거든요. 우리 세무회계 유해 1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회, 12회 강의가 잡혀있고, 한 번에 4번, 4시간 해가지고 48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48시간. 짧죠, 사실. 짧아가지고, 동차 강의를 일단 100% 열어드리고, 동차 강의는 거의 지금 104강인가 그렇죠. 요거는 동차가 거의 100시간 넘거든요. 100시간 넘게 촬영을 한 거고, 거기에 무료 특강까지 합쳐보면 한 120시간 정도 될 거예요. 120시간 정도의 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일단 보세요. 그거를 일단 보시고, 요 48시간 동안은 주제별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강으로 동차 강의 수강, 요거를 숙제처럼 하셔야 돼요. 숙제처럼 동차 강의를 수강 좀 하시고, 강의 수강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성강에서는 주제별 특강,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주제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전체 주제를 다룰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좀 찝은 파트,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기 좀 버거운 부분, 그거 찝어놨고, 그리고 또 아주 기본적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 있죠. 접대비 이런 거, 기부금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어려워하는 충당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중요 파트 위주로, 찝은 주제 위주로 강의가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커버 강의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차 강의를 100% 좀 수강하시길 권해드리고, 요게 숙제예요. 숙제가 동차 강의 수강하는 거. 여러분들 유해가 됐다고 해서 뭐 나는 유해니까 이제 뭐 강의는 많이 안 들어도 돼 하면서 나는 이제 뭐 문제만 풀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 바람직하긴 해요. 실력이 되면 당연히 뭐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은 언제나 제가 권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강의는 최소한도로 듣고, 공부는 스스로 책을 보면서 문제 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최소한도로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 1순환 때는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괜찮아요. 1순환 때는 언제나 강의는 뭐 최소한도로 듣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일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동차 여러분들이 뭔가 실패를 하고 이제 유예를 해보겠다, 다시 뭐 리벤지 매치, 우리 제목도 그렇게 정했죠, 주제를.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건데, 약간 공부가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봐서, 과거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버거우실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강의 듣는 게 또 좋은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순환 때는 강의를 좀 많이 듣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해생들이라고 해서 뭐 실력이 되게 뛰어나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차생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뭐 느끼잖아요. 동차생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자만심 이런 거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만을 가지시면 이제 끝장나는 거라 가지고, 지금은 유해생들도 100% 합격하는 경우가 없어요. 유해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에도 유해생들 완전 싸그리 다 떨어졌거든요. 주위에 보면은 유해생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차생, 4차생이 된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는 시험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유해생들도 합격을 보장하기가 쉽진 않아요.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해라고 해서 동차생들보다 유리하긴 유리하죠. 시간도 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3차생, 4차생이 될 수가 있어요. 3차생이 되면 정말로 안 좋죠. 3차생이 되면 1차도 쳐야 돼. 재정학 다시 봐야 돼. 재정학 다시 보고, 상법 막 행소법 이런 거 다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은 케이스가 다시 3차생이 되는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즘에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유해생들이 그렇게 합격률이 높진 않다. 그래서 3차생, 4차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열심히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부가 조금 안 되는 시기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유해생들 같은 경우에 실력의 편차가 좀 크긴 해요. 실력이 좀 되게 높으신 분들도 있고 실력이 조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거의 뭐 동차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예 차이가 없는 아예 뭐 차이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실력의 편차가 좀 높은데 많은 편인데 편차가 큰 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사실은 실력이 되게 형편이 없어요. 아시겠죠? 대부분은 정말로 대부분은 실력이 바닥이야 바닥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다 들으세요. 인강 같은 경우에도 100% 들으시고 형광도 100%. 그럼 특정 주제 같은 경우에는 겹치긴 하죠. 중복이긴 하죠. 중복이라고 해도 그 특정 주제는 되게 중요한 주제고 기본적인 주제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의를 막 들으세요. 그 다음에 유해 1순환 때는 강의를 엄청나게 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2순환하고 3순환 때 있죠. 이때 강의 듣고 있으면 안 돼. 2순환하고 3순환 때. 그럼 지금 시기는 강의 들어도 괜찮은 여유로운 시기예요. 아직 시간이 있는 시기죠. 시험 임박한 건 아니니까. 이때는 강의 그냥 열심히 듣는 거야. 기본기를 닦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강의를 듣고 이제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끝내겠다. 그래서 이때 강의 듣고 2순환, 3순환 때는 강의 절대 듣지 말고 이론 강의 그런 거 듣지 말고 2순환, 3순환 때는 어차피 모의고사만 쳐요. 딴 거 안 해요. 강의 그런 거 안 해요. 강의 안 하고 모의고사 치고 강평합니다. 모의고사 플러스 강평이 2순환, 3순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순환, 3순환 때 강의를 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늦어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완벽하게 좀 많이 듣고 그리고 기본기,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연습만 하시는 거예요. 연습만 계속 모의고사 치고 강평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제대로 문제를 푸는지 오답 노트 이런 거 좀 작성해 보시면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동차생들하고 실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차생들 내년에 지금 1차 시험 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재정학하고 뭐 상법, 행소법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유해생들이 제일 좋아. 지금 3차생들은 더 안 좋아. 3차생들은 막 그런 거까지 또 챙겨서 해야 되거든요. 재정학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제일 안 좋고 유해생들이 제일 사실은 여건이 좋은 거죠. 재정학을 안 봐도 되는 거니까. 행소법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여건이 좋은 거니 지금 빡세게 좀 하셔야 돼요. 1차생들이 또 되게 지금 빡시게 1차 공부를 하고 있어요. 1차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 1차생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놀면 안 돼. 난 여유가 있으니까 놀 거야. 난 재정학 안 해도 되니까 놀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야. 3차생 되는 거야. 장수생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의를 엄청나게 좀 들으시면서 빡시게 공부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공부가 안 되면 강의라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좀 빡시게 하세요. 지금 좀 빡시게. 여러분들이 페이스 조절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작할 때 잘 해놓으셔야 돼. 지금 뭐 하루 15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한 달만 해봐. 한 달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페이스 조절을 해가지고 10시간씩 이렇게 해도 뭔가 시간이 남는 것 같아. 내가 15시간씩 하다가 갑자기 10시간씩 줄였다라고 하면 5시간 남잖아요. 그럼 뭔가 여유 있게 공부하는 것 같고 페이스 조절이 잘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10시간씩 해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잘 돼요. 그러면 끝까지 끈덕지게 진득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력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는 선에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열심히 빡시게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죠. 자, 뭐 잔소리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인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숙제로 내줄 거예요. 숙제로 지금 보시면 거기 유해 강의 회차가 나오죠. 유해 강의를 12번 하는데 그러면 인강을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라는 거죠. 유해 강의 회차. 자, 1회차 때 보시면 동차 강의 같은 경우에 뭐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38강, 39강, 40강, 41강, 42강, 43강, 44강까지. 아시겠죠? 그거 들으셔야 돼. 1회차 때. 1회차 때 요거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좀 들어야 될 게 많죠. 초반 넛이라고 해가지고 초반에 잘해야 돼요. 초반에 이제 족치는 거예요, 지금. 초반에. 와, 그냥 하는 거죠. 초반에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가지고 그 동차 강의 열려있는 것 중에서 제가 찝어드린 거 있죠? 그거 1회차 거 들으시고
이해 강의할 때는 그 밑에 또 뭐 7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이해 강의도 좀 많죠. 37강까지 그렇게 찝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주제를 좀 듣고 오는 거예요. 그 주제를 좀 듣고 이해 강의 전에 들으시면 제일 좋고요. 사실은 이해 강의 전에 들으셔도 제일 좋고 너무 버거우면 이해 강의 전에는 한 반 정도 듣고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현강 듣고 집에 가서 반 정도 남은 거 또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듣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인강하고 현강을 둘 다 적는 걸로 지금 강의 듣는 걸 이제 마친다 이런 생각으로 1순환 때 다 맞춰버리고 2순환, 3순환 때는 내가 모의고사만 치고 강평만 들어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1회차 때는 고까지, 2회차 때는 요까지 이런 식으로 3회차 때도 고까지 그런 식으로 인강을 100% 완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83강부터는 이게 공개 특강이거든요. 공개 특강으로 열려져 있는 거라 가지고 무료 특강으로 공개 특강에 올려놨어요. 요거는 1년 내내 볼 수도 있어요. 내년까지도 계속 볼 수가 있고요. 또 내년에도 요 부분을 공개 특강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동차생들하고 유해생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다 같이 공개 특강을 할 거니까 지금 일단 한번 보시고요. 요거 나중에 또 공개 특강하면 또 한 번 더 보시고 현강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2번 정도는 강의를 듣는 게 좋은 게 요 특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 파트는 1순환 때는 좀 다르지 않고요. 1순환 때 말고 2순환 때 모의고사를 좀 출제를 하면서 강평으로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난 유해생이니까 되게 좀 지역적인 거, 좀 특수한 것들, 그런 것들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 시험도 그렇지만 이번 연도 시험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완전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나왔고 특수 파트가 이번에는 아예 안 나왔죠. 뭐 퇴직소득세 좀 나오긴 했어요. 퇴직소득 좀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 뭐 연결도 안 나왔고 합병도 안 나왔고 불공정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도 불공정 합병 그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거만 나왔지 뭐 따로 감자, 증자 이런 것도 안 나왔죠. 기본적인 게 나왔어요. 기본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수 파트를 당연히 유해생이니까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긴 하는데 다만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는 순간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베이스 점수가 안 나요. 베이스 점수가 되게 어려운 거 막 맞춰. 근데 기본적이고 쉬운 거 막 틀려버려.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요. 남들이 맞추는 거는 무조건 맞추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 맞추는 것도 몇 개 더 맞추면 합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점수를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얹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순환 때는 기본적이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2순환 때 이런 특수 파트들 좀 출제도 하고 강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1순환 때는 기본적인 내용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해생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지역적인 거, 이거 중요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꽂혀가지고 그거만 열심히 하고 어려운 문제 잘 풀어요. 어려운 문제 잘 푸는데 기본적인 문제 하나씩 틀려가지고 하나씩 2개씩 이렇게 틀려가지고 바로 틀리고 그리고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수생, 그냥 장수생의 길로 넘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엄청 조심하셔야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차리고 기본적인 거 내가 꽉 잡고 가야지. 접대비 나오면 다 맞춰야지. 충당금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파트예요. 당연히 뭐 대손 충당금, 뭐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도 기본적인 파트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파트니까 그런 거는 나오면 다 맞춰야지. 이런 생각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갖고 가는 거 그거를 잘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특수 파트들도 또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수 파트들은 1년 내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2순환 때 또 출제할 예정이라 가지고 2순환 전에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2순환 전까지는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 그건 자유롭게 해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뭐 1회,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해차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필수적으로 숙제예요. 동차 강의 듣고 오기. 자, 그게 숙제가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카페 운영하죠. 스케치세법. 스케치세법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도 주소가 있어요. 책에 스케치세법 뒤에 주소가 있죠. 요거 다음 창에다가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긴 해요. 여기
공지를 올립니다. 알림장. 유예 1순환, 세무사 유예 1순환 알림장 요거를 올릴 거니까 요거를 매번 수업 전에 올려놓을 거예요. 매번 수업 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보고 아 오늘 수업 뭐 하는구나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번 시간에 할 강의 페이지, 강의 계획이죠. 스케치세법 몇 페이지, 뭐 세무회계 연습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강의 계획 요거 다룰 거다. 그런 페이지가 일단 적힐 거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는지 강의 내용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요거 알림장 제가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알림장 좀 보시고요. 그리고 Q&A 지금 요 카페에서 Q&A는 현재는 진행을 좀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책 작업을 좀 해야 돼가지고 개정세법 때문에 책이 내년도에 쫙 나와야 되죠. 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책 작업 때문에 지금 잠깐 뭐 일시중지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제가 약간 지금 일시중지로 공지를 올려놨죠. 공지를 올려놨고 나중에 Q&A 위크라고 또 신선한 게 있어요. 인텐시브 Q&A 위크. 이렇게 이름도 인텐시브하게 Q&A 위크 해가지고 뭐 회계사 1차 시험도 이제 다가오니까 회계사 1차 시험 2주 전이라든지 세무사 1차 시험 2주 전이라든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위크. 그거에 대해서는 하루에 바로 답변 드리는 시간 좀 가질 거예요. 바로 뭐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또 유예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강의 들으시니까 쉬는 시간에 좀 질문 많이 하시고 질문 많이 하셔야지 뭐 실력도 느는 거니까 언제든지 와가지고 좀 질문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는 지금은 약간 중지예요. 일시중지. 지금 현재는 근데 개정세법 작업하고 책 작업 끝나면 또 바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니까 그때는 온라인으로도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약간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숙제가 뭐냐면 숙제가 두 가지예요. 요 인강 들어오기. 그게 숙제고 두 번째 숙제는 연습장 있죠. 여러분들 연습장 인강 듣기 그게 숙제고 두 번째 숙제가 연습장에 있으면 문제 뭐 최소한 한 문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한 문제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풀어오기. 그럼 제가 도장 찍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참 잘했어요. 이거 도장 찍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거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답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답안에 글씨 좀 깔끔하게 적는지 그 장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빽빽하게 적진 않는지 답안은 실전 답안처럼 적으셔야 돼요. 실전 답안처럼 최소한 한 문제를 어차피 여러분들은 주관식이니까 답안 잘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점수를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그런 거 좀 보고자 제가 뭐 최소 한 문제 연습서에 있는 거 있죠. 그 문제 그냥 하나 풀어오면 돼요. 하나 그냥 푸는데 실전처럼 교수님이 딱 봤을 때 깔끔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조금 또박또박 글씨도 또박또박 적으시고 글씨도 약간 널널하게 너무 빽빽하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실전 답안처럼 풀어오기. 아시겠죠? 실전 답안처럼. 그럼 제가 내 수업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도장 찍어드리고 그 실전 답안 잠깐만 확인하고 뭐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뭐 한바닥 정도만 작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연습장에다가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습장은 우리 그 1층에 가면 줘요. 아시겠죠? 공짜로 줍니다. 우리 유해생들한테는 공짜로 주니까 연습장 다 쓰고 나면은 또 리필 좀 해주세요.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연습장은. 그렇게 해서 좀 받아가시고 실전 답안처럼 풀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빡시게 강의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 거냐면 제가 우리 뭐 Q&A 그 하는 카페 있죠. 스케치세법에 뭐 공지도 올려놓긴 했는데 강의 계획서라고 해서 어떤 주제를 할지를 쫙 올려놨어요. 1회차 때는 어떤 주제, 2회차 때는 어떤 주제 그런 식으로 올려놨는데 1회차 때는 충당금과 준비금 주제예요. 법인세.
왜 갑자기 법인세 충당금 하냐라는 거죠. 왜 1회차 때 충당금 하냐, 미쳤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반에 열심히 해요. 초반에. 나중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 가서는 뭐 지쳐가지고 막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근데 초반에 열심히 하는데 그때 좀 어려운 주제도 한번 커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1차생이 아닌 거니까 순서대로 갈 필요도 없어. 순서대로. 뭐 괜히 법인세, 유보는 뭡니다. 괜히 뭐 기타 사유출 이거는 뭡니다. 이거 할 필요 없고 유예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강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뭐 세무조정 어떻게 되고 소득처분 어떻게 하고 그거 인강으로 꼭 들으세요.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1회차 때 하는 것은 주제별로 하는데 대손금, 대손충당금 요거 할 거예요. 오늘. 그 충당금과 준비금 파트에서도 요거만 딱 꼽은 거예요. 제가 요거만 꼽은 건데 요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어떤 특정 주제를 하면요. 요 현강에서 하는 특정 주제는 정말로 제대로 하자. 이런 컨셉에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제를 많이 다루지 못하지만 그 특정 주제를 다룰 때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책에 있는 문제도 풀어볼겠지만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것도 다 풀어봐서 대손과 대손충당금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좀 다 풀어보면서 내가 대손금 나왔을 때 완전 풀 수 있게, 충당금 나왔을 때 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시험에 나왔을 때는 여러 주제가 나오긴 하지만 완전 모든 주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특정 주제가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거 나왔을 때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하려면 그냥 대충 여러 주제 다 하는 것보다 특정 주제 제대로 해나가는 게 점수 획득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정 주제를 좀 심도 있게 하는 게 바로 현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회차 때는 법인세 이런 특정 주제를 좀 할 거고 2회차하고 3회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좀 특정 주제예요. 2회차가 제가 강의 계획서 보시면 뭐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스케일세법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2회차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1, 2, 3회차, 4회차, 5회차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주제가 좀 들어가고 3회차에서는 송금, 아마 송금 접대비, 요거 인건비 이런 거 좀 할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사실은.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초반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4회차 때는 소득세 이자 배당 시간 되면 근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5회차 때 부가가치세 과표 이런 파트를 좀 해가지고 5회차가 지나면 모의고사 1회가 들어갈 거예요. 모의고사 1회 법소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소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시험을 실제 시험처럼 치는 게 더 좋죠. 진도별로 치는 것보다 법인세만 뭐 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법소부 다 같이 치는 게 좋고 또 시간도 실제 시험처럼 90분 이렇게 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처럼 치려고 강의 계획도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좀 들어가고 소득세 좀 들어가고 부가세 좀 들어가서 요거 한 거 누적진도 가지고 모의고사를 치는데 법소부 90분짜리 1회를 치고 그 다음에 또 6회차, 뭐 7회차, 8회차 끝나고 나서 또 2회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모의고사가 3번 들어가는데 누적진도에 전부 다 누적진도 요거는 요거 우리가 커버한 거 있죠. 커버한 걸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 커버한 거 1회차에서 5회차까지 커버한 거 그걸로 들어가고 이제 6회, 7회, 8회 6회, 7회, 8회까지 9회까지죠. 9회까지네. 이제 9회까지 하고 나서 2회차 모의고사는 1회부터 9회까지 누적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회 모의고사는 1회차부터 5회차까지 그리고 2회 모의고사는 1회차부터 9회차까지 그리고 3회 모의고사는 1회차부터 12회까지 그러니까 전범위가 되는 거죠. 특수 파트만 좀 빼고 위에 1순위에서는 그게 누적진도로 해서 90분짜리 시험을 치겠습니다. 까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전 시험처럼 쳐보는 게 중요해요. 90분 시험 치면 지칠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험 치는 게 어렵겠지만 그게 정말로 중요하니까 그렇게 모의고사 3번 들어갈 거고, 그 다음 2순환 때는 모의고사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2순환 때는 좀 더 모의고사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1순환이니까 3회 정도 그렇게 연습사나 치고, 3순환 때도 모의고사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OT니까 뭐 이런저런 주저리 하는 건데, 지금 마음가짐이 아무튼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3차생이 되느냐, 3차생이 되느냐, 4차생이 되느냐, 아니면 합격생이 되느냐, 그게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잔소리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